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화재 안전 기준을 강의하게 된 소방시설관리사 최성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면 이미 그 소방시설관리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화재 안전 기준은 전체를 다 이제 잘 알고 완전히 숙지하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암기하고 있어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재 안전 기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화재 안전 기준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법이 있죠. 예, 법이 있습니다. 법에는 먼저 소방 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법이 있죠. 공사법.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거고요. 1차에서 뭐 기본법, 공사법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다중이용 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고, 요것도 1차에서만 보죠. 1차에서만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건축법 관련돼서 건축법 시행령 중에서 이제 방화구획 하는 부분, 방화구획, 그 다음에 뭐 계단 피난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말고 규칙 중에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에 관한 규칙이 있죠. 건피방이라고 부르죠. 규칙. 여기서 기본법이나 공사법은 1차에서 필요하고요. 2차에서는 거의 안 다뤄지죠. 안 다뤄지고 2차에서 중요한 게 이제 예방,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그리고 건피방, 그 건축법에 관한 거 이 한 5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에서. 이 법은 거의 암기 수준을 하셔야죠. 2차뿐만 아니라 1차에서도 상당히 암기하지 않으면은 풀기 어려운 수준으로 아주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시험에 당락을 좌우하죠. 당락 1차에서 당락을 좌우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별표로 하자면 중요도로 따지면은 얘는 한 별표가 한 4개 정도, 얘는 5개, 예? 5개, 얘도 5개 정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얘도 5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얘는 한 별표 한 2개 정도, 기본법은 그 정도로 비중을 보시면 되고, 공사법은 1차에서만 나오니까 별표 하나, 위험물도 별표 하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법은 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규칙은 행정안전부 장관 령이죠. 행정안전부 장관령이고, 화재 안전 기준은 고시입니다. 고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고시고요. 화재 안전 기준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변경됐죠. 2020년 12월경에 변경됐습니다. 뭘로 나눠졌느냐? 화재 안전 성능 기준하고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성능 기준은 그 행정고시죠. 행정고시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라서 개정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개정 절차가. 반면에 기술 기준은 뭐죠? 소방안전기술원 원장의 어떤 그 행정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정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이 자주 바뀌니까 좀 더 개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준은 그 목적이 이 정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게 따라서 어떤 기술적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것인가는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기준이 보다 더 상세하기 때문에 이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기술 기준 안에는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만 화재안전 기술 기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 밑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성능 인증 및 소방시설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있고요. 또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화재안전 기준 다 공부하고 다 암기하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좀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이 중요도가 별표가 5개죠. 별표가 5개라고 가정할 때 얘네들은 아마 2개 정도. 왜냐? 성능 인증이나 형식 승인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 공부하기라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주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봤고요. 이제부터 화재안전 기준 강의를 들어갈 텐데, 화재안전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설비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설치 기준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통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입니다. 강의를 할 때 먼저 화재안전 기준은 그 소화 설비부터 되어 있죠. 소화 기구가 있고, 소화 설비 중에 소화 기구가 있고, 이제 옥내 소화전부터 나오는데, 소화 기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기구를 다 하고 마지막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화 설비 강의 중에서 가장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인 수계 소화기인 옥내 소화전부터 진행합니다. 이게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입니다. 지금 화면에 다 나오진 않는데, 예, 여기까지 지금 수조부터 여기 방수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소화전까지.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도를 다 이해해야지 그 암기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각각의 필요한 설치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먼저 이거를 충분히 익히고 각 부분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이 수조죠.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수원. 예, 수원입니다. 수원. 잠시만요. 펜의 색깔이, 예. 수원입니다. 수원이 나오고요. 예, 수원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소방 설비가 소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원의 양이 나오고요. 또 수원의 수질, 뭐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수원의 양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재안전 기준이 바뀌었죠? 최대 2개고요. 130리터를 분당 130리터의 물을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온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온에 두 번에 수온을 담아 놓을 수조 기준 있죠. 수조 기준입니다. 수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화재 등 재해로부터 피해받을 우려가 없고, 뭐 수유계를 설치해야 되고,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실내 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고, 또 뭐 이 바닥이 수온의 최상부가 그 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수조라고 표시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 수조의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수조를 설치하는데 또 하나 더 있죠. 옥상 수조. 옥상 수조 3분의 1 이상의, 그러니까 저장량에 필요한 저수량의 3분의 1 수량의 유효 수량을 설치하라. 그리고 주변에는 옥상 수조에는 이제 오버플로어관도 설치하고 배수관도 설치하고 수유계도 설치하라. 뭐 그런 기준이 있고요. 또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배관이죠. 흡입배관 설치 기준. 흡입배관 설치 기준입니다. 자, 일반 펌프가 있고요. 수원에서 빼먹었습니다. 일반 펌프와 소방 펌프를 겸용하는 경우 이렇게 그 사이의 수량이 유효 수량이다 라는 내용들. 풋밸브가 있고요. 풋밸브 하단까지 위치죠. 그러니까는 일반 급수로 이 물을 다 사용하더라도 화재 시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유량을 항상 준비해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급수배관 이제 설치 기준이 있겠죠. 뭐 개폐 밸브는 어떤 것으로 하고, 이제 뭐 거름망을 설치하고, 압력계, 연성계, 진공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라. 펌프죠. 일반적으로 펌프인데 가압 송수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뭐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이제 고가 수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 탱크가 있습니다. 압력 수조, 수조. 압력 수조, 가압 수조. 죄송합니다. 수조가 있습니다. 자, 펌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터를 돌려서 펌프에 임펠러 회전시켜서 그 물에 가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송수하는 장치고요. 고가 수조는 일반적으로 그 건축물보다 높은 곳에 설치해서 그 자연 낙차압에 의해서 압력을 가해지는 것이고, 압력 수조는 이제 압력 탱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 탱크가 있으면은 여기에 물을 넣고 압력을 가해 놓는 거죠. 이게 압력을 가해 놓는 것이 압력 탱크고요. 그 다음에 가압 수조는 이게 수조 탱크가 있습니다. 수조 탱크가 있는데 별도의 가압 용기로 화재 시에 압력을 넣어주고요. 그럼 여기 물이 차 있겠죠. 수조에. 그 수조에 가압되는 압력에 의해서 물이 송수되는 게 가압 수조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거는 본론에 들어가서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물을 이렇게 송수를 합니다. 송수를 하면은 펌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재 시에 이제 쓰는 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헤드가 하나, 두 개 정도 터지거든요. 그런데 최대 30개의 그 헤드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펌프가 소량의 물만 보내는 거죠. 성능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펌프에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온을 냉각하기 위해서 릴리프 밸브로 이제 그 압을 빼주고요. 또 압을 올라갔을 때 그 압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 설치되고요. 자, 릴리프 밸브와 압력계. 릴리프 밸브 이게 또 다른 명칭으로는 또 순환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 자체가 다시 급수 탱크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밖으로 방출해서 이 온도를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릴리프 밸브, 순환 밸브를 해서 도로 넣기도 하고 순환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빼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성능 시험 배관입니다. 성능 시험 배관. 성능 시험 배관은 이 펌프가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지 이걸 열어서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기 때문에 펌프 주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능 시험 배관입니다. 성능 시험 배관을 통해서 먼저 개폐 밸브에서 물이 들어가서 유량기에서 물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유량 조절 밸브를 통해서 유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유량을 확인하게, 유량 조절 밸브를 조절하고 유량을 확인하게 되죠. 자,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 끝나고 올라가면은 스몰앤스 체크 밸브가 있죠. 스몰앤스키 체크 밸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 이걸 빼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급수 배관. 물올림 탱크입니다. 물올림 탱크. 물올림 탱크는 이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 설치하게 되겠죠. 항상 부하배 물을 끌어올립니다. 부하배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여기 물이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지 압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올림 배관에서 물을 보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올림 탱크에는 관한 기준이 있겠죠. 뭐 오버플로우관이 있을 것이고 배수관이 있을 것이고 이제 급수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펌프로 송수하는 송수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고요. 자, 다음에 자, 여기 압력 챔버가 있습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합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수압을 이용해서 이 펌프를 기동한다, 자동 기동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화전에서 방수를 시작하면 압력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압력을 감지해서 펌프가 기동하게 됩니다. 기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충압 펌프가 있습니다. 충압 펌프. 충압 펌프는 배관 내에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 사용했을 때, 그 방수구에서 물을 틀었을 때 물이 트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누수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 압력이 떨어졌을 때 충압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충압 펌프가 없다 그러면은 자연 누수가 되거나 배관의 압력이 어떠한 이유로 천천히 떨어졌을 때 주펌프가 돌게 됩니다. 이 용량이 어마어마하죠. 뭐 어떤 거는 뭐 분당 뭐 1000, 2000은 기본이고요. 반면에 충압 펌프는 분당 60리터 정도의 물을 송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압력이 꾸준히 차 들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건 어떻게 동작하느냐? 처음에 여기 압력 스위치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처음에 압력이 보통 압력 범위가 뭐 정지점이 있고요. 정지점, 그 다음에 기동점입니다. 기동점이 있는데 가장 먼저 기동하는 게 충압이죠. 충압 펌프가 가장 먼저 기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1메가파스칼이라 하죠. 1메가파스칼. 그럼 0.5메가파스칼이다 가정하면 먼저 기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펌프가 0.5에서 계속 잘못 그렸습니다. 자, 0.5에서 기동하는데 다시 그릴게요. 먼저 정지점이 있고요. 정지점. 그 다음에 충압 펌프가 있고요. 1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자, 충압 펌프의 기동점입니다. 충압 펌프는 한 0.8, 압력이 1메가파스칼 유지해야 되는데 0.8까지 떨어지면 기동하게 되겠죠. 기동해서 다시 채우고. 근데 0.8 이하로 떨어진다. 0.7메가파스칼. 그러면은 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주펌프가 기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주펌프가 고장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예비 펌프가 있습니다. 예비 펌프는 0.6 메가파스칼. 주 펌프가 기동이 안 되는구나. 예비 펌프가 기동을 해야지. 그리고 기동을 해서 송수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보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조절하는 게 압력 챔버입니다. 압력 챔버 말고 요즘에는 그 전자식 압력계가 있죠. 요즘은 전자식 압력계가 있고요. 전자식 압력계가 있습니다. 그걸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하게 돼 있죠. 자,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을 다 썼다. 그러면 연결 송수구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시에 소방관들이 연결 송수구를 통해서 추가로 급수를 하겠죠. 그렇게 연결 송수구에 움직이고 다시 연결 송수에 대한 설치 기준이 또 있겠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방수구입니다. 방수구가 있고 옥내 소화전 함이 있죠. 그 안에 옥내 소화전 안에 관창과 이제 호스가 같이 결합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치 기준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물에서 저수조에서부터 물을 끌고 와서 송수하고 뭐 성능 시험도 하고 압력계도 보고 이제 쭉 올라가서 기동 확인되고,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방수한다. 부족할 땐 연결 송수관도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자, 이거는 기계적 설비인 거고요. 설비인 거고, 이제 이걸 기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적 신호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수조에 대한 감시, 수온이 적정한지, 이제 그 저수위가 되지 않는지, 혹은 물올림 탱크도 저수위가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수조도 마찬가지,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수위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 신호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감시 제어반입니다. 감시 제어반이라 하고요. 보통 수신기는 화재 수신기를 얘기하는데, 뭐 화재 감지기 신호를 받아서 수신하는 것이니까 좀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감시 제어반이 있고요. 그러니까 감시 제어반은 항상 이 설비들이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자, 감시 제어반에는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수위 말고 템퍼 스위치가 있겠죠. 밸브에 이런 템퍼 스위치가 밸브가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템퍼 스위치 선로도 있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충합 펌프에는 없죠. 충합 펌프 주 펌프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선로가 있을 것이고, 또 압력 스위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선로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보통 이거는 한 24V죠. 24V로 신호선로죠. 신호선로. 반면에 또 동력선로가 있습니다. 동력선로. 뭐냐, 비상발전기나 아니면 비상발전기 아니라도 상용 전원을 통해서 이 펌프를 기동하는 기동 신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선로, 그 상용 전원은 어떻게 설치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본문에서 자세하게 얘기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력제어반은 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상호간에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사이의 신호는 어떻게 주고받느냐, 동력제어반은 펌프에 기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시에 상용전원이 끊겼을 때,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는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비상발전기에서 다시 선로가 나와서 펌프를 어떻게 기동할 것인가, 그리고 또 펌프가 기동했을 경우 기동 신호를 또 감시제어반에 주겠죠. 이런 전체적인 걸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또 있죠. 여기서 할 것이, 그 다음에 전기 배선은 어떤 배선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전기 배선은 보통 일반 그 신호선로는 내화 또는 내열 배선을 하고요. 배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는 어떤 걸 하느냐? 내화 배선을 하게 됩니다. 내열 배선과 내화 배선의 차이는 본문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또
배선과 전선 이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배선을 어떻게 공사법까지 포함된 거고요. 공사, 그러니까 전선 플러스 공사 방법이 배선이고요. 전선은 그냥 우리가 아는 케이블 이런 것들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기본 개념 알려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